이곳은 여수권 갯바위를 찾았습니다. 그렇지. 으쌰. 자, 사기선수를 조금 넘기네요. 멀리 캐스팅을 해서 계단처럼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에서 왔다. 이른 새벽, 한겨울의 추위를 즐겁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들이 탄 배의 한켠에 같은 목적으로 자리합니다. 배려와 양보로서 정리정돈되는 낚시 가방들이 오늘따라 아주 멋져 보이는군요. 그리고 아름다운 갯바위의 새벽이 시작됩니다. 자, 지난 한 달간 실내 강의를 했었죠. 오늘부터 다시 갯바위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을 마감하는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망의 2016년 1월 1일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이곳은 여수권 갯바위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근무를 하는 날이죠. 내일 1월 1일 휴일인데 평일입니다만 휴가를 내셨는지 갯바위에 꾼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내리고자 했던 곳은 제 건너편에 있는 금오도 학동 여와치였는데요. 내릴 만한 자리는 다 꾼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건너편 낚시를 잘 하지는 않는 자리입니다만 오늘 물때에 충분히 설 자리가 확보돼서 수심 얕은 6, 7m권 여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곳에서 감성 낚시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권 감성돔 낚시의 메카 금오도입니다. 학동 여밭의 건너편은 도보 포인트들이 많아서인지 배가 잘 되지는 않는 자리인데요. 적당한 여밭 포인트를 찾아 들어와 봤습니다. 자, 오늘 여수권 금오도에서 시작하는 채비와 장비 감성돔 전용 1호대를 잡았고 3000번 릴에 2호 원줄 그리고 1.75 목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멀리 나고도 한 10m 가까운데 6에서 10m권을 공략하게 될 텐데요. 바람이 더 이상만 불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빗지에 4m 목줄 그리고 G1 봉돌 2개를 분납을 했습니다. 감성돔만을 4호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잡어가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시작하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하기에는 괜찮은 바람과 여건이었습니다. 다만 밑밥이 들어가기도 전에 많은 잡어들이 보이는 것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너무 많아. 크릴이 살지를 못한다. 역시 엄청난 잡어가 붙는군요. 두세 번 정도 캐스팅이 들어갔는데요. 야, 이거 생자리라고 하는데 잡어가 너무 많네요. 밑밥이 몇 숟가락 안 들어갔는데도 밑밥이 떨어지는 자리는 거의 수면에서 바닥바닥 할 정도로 잡어가 많습니다. 잡어가 어떤 잡어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크릴이 전혀 살아나오질 못하네요. 몇 번 더 해보고 미끼를 손을 보든지 아침 시간대라 가까운 곳을 공략하고 있는데 조금 먼 곳으로 공략 포인트를 넓혀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낚시를 잘 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오면 잡어가 좀 있는 상황이라도 매일 밑밥이 들어가는 자리보다는 훨씬 덜한 게 일반적인데 잡어 개체수가 상당합니다. 도보 포인트라서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잡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낚시는 잡어와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 PD 고기 들어왔다. 고기 들어왔다. 그렇지. 으쌰. 감성돌이 몇 마리 들어왔었어. 첫 감성돌이 일단은 이렇게 하는데요. 자, 30cm를 조금 넘기는 감성돔입니다. 잡어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요 앞 캐스팅부터 잡어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달라졌는데요. 그리고 한 2번 정도 크릴이 살아오고 곧바로 받은 입질입니다. 밑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 좋은 조류에서 받은 입질이라서 금방 연결될 것 같습니다. 자, 30cm를 조금 넘기네요. 빨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감성돔의 느낌은 좋았습니다. 금방 다시 입질이 붙을 거란 느낌을 가지는데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조류가 정말 이쁘게 가고 있었는데 완전히 서버리네. 낚시하기 정말 좋은 조류가 장방장방 가고 있었는데 완전히 서버리네요, 조류가. 한 마리 걸고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상황이 또 바뀝니다. 자, 점차적으로 조금씩 깊어지는 이런 수심대가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데 조류가 원활하게 흘러준다면 채비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비슷한 수심대를 가겠지만 지금처럼 물이 완전히 멈추게 되면 멀리 캐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7, 8m를 공략하다가 입질을 받았다가 입질이 끊기면서 조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멀리 캐스팅을 해서 깊은 수심대까지 멀리서 채비를 내린 다음에 서서히 얕아지는 수심대로 밑밥 뒤를 따라서 채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비조법 채비가 그런 환경에서 어느 정도 또 빛을 발하는 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환경에 맞는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수권 금오도에서의 아주 재밌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마지막 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추운 날씨였어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낚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는 이 비조법의 채비 운영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낚시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내려 있는 포인트는 무명의 여밭이었는데, 자, 가까운 곳 한 10m 전후 수심이 약 7m, 그리고 한 20m까지 가버리면 한 10m권까지 나오는 곳이었고, 약 30m까지 가게 되면 12m 정도 수심이 나오는 뭐 가까운 여밭을 공략하지만 점차적으로 멀리 갈수록 수심이 찬찬찬 깊어지는 전형적인 우리가 낚시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죠. 자, 이런 포인트에서 조류가 찬찬히 흘러줄 때는 본인이 공략하고자 하는 수심대를 적당히 캐스팅을 해서 밑밥과의 직가등적인 동작을 통해서 흘려주는 낚시가 될 텐데요. 자, 한 마리를 낚고 나서 조류가 완전히 서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낚시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한 가지는 특정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 자, 나는 7에서 8m권
왠지 이 라인에서 감성돔이 금방 붙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에 본인이 선정한 포인트에 밑밥을 지속적으로 넣고 채비를 그 언저리에서 갖다 붙여내는 그런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먼 곳부터 캐스팅을 해서 가까운 곳으로의 점차적인 공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는 뭐 전유동 채비도 괜찮겠지만 일반적인 반유동 채비도 본인이 공략하는 수심대만 정확하게 알면 효과적인 공략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비교적 먼 곳 약 30m까지 캐스팅을 해서 조류가 거의 가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부터는 12m부터 가까운 곳 약 10m권의 7m 수심대까지 이 전체적으로 감성돔 입질을 가장 받을 확률이 높은 이 중하층을 공략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반유동 채비로는 불가능하겠죠. 자, 반유동 채비는 12m 수심에 맞춰버리면 채비를 끌어들이면 곧바로 미끌림이 생겨서 채비 회수를 다시 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 일반적인 전유동 채비로서 멀리까지 캐스팅을 하고 가벼운 전유동 채비를 어느 정도 여기서 수심 확보를 한 다음에 채비를 뽑아주고 잡아주고 뽑아주고 잡아주면서 점차적으로 채비를 올려오는 방법이 될 텐데요. 제가 추구하는 이 비조법 채비의 핵심은 매듭 낚시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어떤 채비를 선택하게 됐는지 채비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빗질을 선택을 했고요. 제로 쿠션이 들어가고 목줄이 약 4m가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지원 봉돌 하나, 지원 봉돌 하나 이렇게 해서 봉돌 두 개로서 좁쌀 봉돌 두 개로서 채비 구성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최대 수심 30m가 되는 약 12m 수심이 되므로 매듭을 바늘에서부터 매듭까지의 거리를 약 13m권에 맞춘 다음에 30m까지 곧바로 캐스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캐스팅이 들어가면 바람이 아주 강하거나 파도가 많이 쳐서 가벼운 채비를 내리기 힘든 상황만 아니라면 이 매듭이 찌에 닿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게 되면 이 밑채비는 12m권에서 매듭이 닿으면서 저부력 반유동 채비처럼 아주 가벼운 채비가 감성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이 바닥권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밑밥 운용은 최대 공략 거리부터 점차적으로 밑밥의 라인을 형성시켜 놓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캐스팅을 해서 매듭이 닿은 후부터는 자, 1차적으로 12m권에서 입질을 기다리게 되고 자, 여기서 감성돔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채비를 1, 2m 정도 쭉 뽑아줍니다. 매듭이 올라오는 게 보이겠죠. 쭉 뽑은 다음에 곧바로 원줄을 사려서 1차로 착 만들어서 스프를 닫거나 원줄을 탁 잡고 있게 되면 이 밑채비에는 지원 봉돌 두 개의 무게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던 매듭이 이 위치까지 한 2m 정도 착 뽑아서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원줄을 일자로 쫙 사려 놓게 되면 지원 두 개의 무게만 가지고 밑채비는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내려가면서 앞으로 2m 당겨진 원줄의 매듭은 이쯤이 되겠죠. 그리고 밑채비는 1, 2m 올라온 상태로 다음 감성돔 입질을, 다음 구간의 감성돔 입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 구간으로 10m권으로 넘어올 때는 다시 매듭을 한번 쭉 뽑아주면서 제가 매듭 낚시라고 하는 것은 매듭을 닫고 나서 하는 낚시가 아니고 매듭을 닫았을 때 이 멀리까지 일반적인 매듭이 없는 전유동 채비일 경우 이 멀리까지 채비를 던져서 밑채비가 바늘이 이 바닥층 가까이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확인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매듭을 통해서 먼 곳에 제일 먼저 입질 확률이 있는 먼 곳에 바닥층에 바늘을 정확하게 미끼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낚시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끌어들일 때마다 매듭과 찌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조금 더 뽑고 조금 더 뽑아서 전유동 형태의 채비 운용이지만 본인의 미끼가 12m에서 10m, 10m에서 8m, 그리고 7m, 6m로 오더라도 미끌림을 최소화하면서 본인의 미끼가 가장 확률 높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찌와 매듭의 위치를 보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채비입니다. 자, 반대로 지금은 조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멀리 공략해서 가까운 데로 채비를 이동시켜오는 전유동 형태로 이동시켜오는 방법이지만, 조류가 적당한 조류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매듭을 보면서 자기가 공략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30m에 12m급 수심까지 정해놨다면, 찌와 매듭의 위치를 보면서 반대의 개념으로 채비를 흘려나가게 된다면 전유동, 매듭이 없는 전유동 낚시이지만 내 미끼를 아주 확률 높은 구간에 미끌림을 최소화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비조법의 핵심이고, 매듭 낚시라고 하는 전유동 채비, 가벼운 전유동 채비에 매듭을 더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매듭 하나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반유동 채비로 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공략하고자 하는 곳, 그리고 시작하는 곳, 그리고 채비가 끝나는 곳, 공략 범위의 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매듭으로 최대한 살린 방법이죠. 자, 앞으로도 제가 낚시를 하는 동안 제가 낚시를 하게 있는 그 현장에서 비조법 채비를 이 매듭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낚시를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전 낚시에서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느낌인데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자, 왔어. 비슷한 샷인데. 조류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멈춘 상황이었는데요. 멀리 캐스팅을 해서 계단처럼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준대에서 8m, 9m 창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시간이네요. 자, 이번에는 45cm급 감성돔입니다. 자, 오히려 조류가 완전히 멈춘 상황에서 멀리 공략했던 게 좀 난 씨알을 만나게 되네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씨알의 감성돔이 올라오는군요. 두 번째 감성돔입니다. 자, 좋은 씨알이네요. 조류가 거의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의외의 좋은 입질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제가 떨어진 곳이 약 11, 2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원줄을 충분히 풀어줘서 저기서 채비를 완전히 안착시킵니다. 최대 12m gon, 공략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 12m 수심이 수심부터 점차적으로 얕아지는 쪽으로 제가 채비를 조금씩 안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매듭이 13, 4m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치기 때문에 이원줄이라 해도 매듭이 단대가 시간이 좀 걸리죠. 충분히 시간을 주고
매듭이 닿았다 싶을 때부터 낚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0m권, 8m권, 6m권까지 채비를 천천히 미끼를 점점 올리는 거죠. 올려서 기다리는 시간, 또 올려서 기다리는 시간에 한 8m권에서 입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조류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세운을 해보겠습니다. 두 마리의 감성도 그리고 계속해서 들물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한 번은 더 기회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왔다. 자, 또 똑같은 패턴으로 입질을 봤는데요. 야, 이놈은 조금 좋은 놈이다. 올라와. 자, 두 번째 고기보다 씨알이 조금 커졌습니다. 자, 똑같은 패턴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가 거의 가지 않는 상황에서 맞바람까지 좀 세게 불고 있는데 오히려 적당히 부는 맞바람이 조금 전 같은 이런 채비 운영에서는 조금 도움을 주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40cm를 넘기는 준수한 씨알입니다. 세 번째 감성돔입니다. 세 마리째의 감성돔, 충분히 만족하는 조가입니다. 서서히 만조 시간이 다 돼가는군요. 철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제야 포인트에 따스한 햇볕이 들기 시작하는가 봅니다. 자, 마지막 캐스팅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감성돔의 입질을 받지 못하네요. 대한민국 섬들을 다니다 보면 이쁜 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금오도 빼놓을 수가 없죠. 섬도 아주 큰 규모인데 크고 작은 만과 홈통이 아기자기하게 있고 또 꾼들이 설만한 자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오늘 또 배를 타고 나오면서 참 금오도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